자, 오늘은 기성 키보드 가져왔습니다. 몽고하니 두둥 ND75입니다. 7키라는 곳에서 만든 키보드인데 이 7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경위가 재밌어요. 앱코 아시죠? 앱코. 저도 예전에 써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이 7키라는 브랜드를 전량 다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회사에서 유통을 하다 보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런 시장은 배송 빠르겠고 AS 되겠고 뭐 기타 등등. 7키에 ND75를 먼저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라인업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슬라이스 75라든가 텐키리스도 있고 자석축 키보드들도 있고, 아마 저는 다음 키보드로 자석축 키보드를 한번 가져와서 뜯어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빨리 이걸 뜯어보러 가보시죠. 두둥 ND75입니다. 뭐의 약자일까요? ND. 우리 차량업계에서는 노출을 조절하는 필터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KC 인증이 붙어 있고,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지금 정식으로 출시가 된 키보드.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매뉴얼이 한글화가 안 되어 있네요. 평소에도 저는 매뉴얼을 안 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매뉴얼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펑션 키만 알면 되죠, 사실. 그죠? 액세서리 박스가 있고, 오, 제법 빵빵한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오, 자, 본체. 우리가 늘 보던 그런 패키징이죠. 자, 이게 전체 구성입니다. 매뉴얼과 케이블, 그리고 특이하게 드라이버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2.4 동글. 혹시 몰라서 이거는 도트보드랑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도 들어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분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세심한 배려. 좋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나사, 그리고 실리카겔 마운트. 아마 보강판이나 기판에서 가스켓 역할을 하는 겔이겠죠? 그나저나 이 케이블이 너무 마음에 든다. 뭔가 좀 있어 보이네. 그죠? 마음에 드는 케이블. 하지만 우리는 이 2.4 동글을 주로 쓸 테니까 잘 쓰일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본체를 봅시다. 첫인상은 굉장히 그냥 깔끔. 적당한 압의 리니어 스위치가 기본이네요. 첫인상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자, 제가 이전 영상, 아직 안 올라간 영상인가? 제가 최근에 이 무게추들을 보고 이 물결 모양 이 가공이, 마감이 유행이냐라고 물었었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이런 이 예쁜 물결 마감이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게 숙제이긴 한데 기성품이다 보니 제 짬이 있어서 사전 공부를 크게 안 했어요. 너무 다 알고 보면 이게 뭐랄까 재미가 없잖아요. 일단 봤을 때 나사 구멍이 없어요. 그 말인 즉슨 설마 얘도 볼캐치요? 오! 아, 자, 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급의 키보드는 입문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겠죠. 아니면 커스텀 키보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간단하게 쓸 거, 회사에서 간단하게 쓸 거, 이런 거를 고를 때 이런 제품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키보드를 사서 안 뜯어도 돼요. 뭐 스위치 바꾼다, 키캡 바꾼다 정도는 사실 하우징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열 일은 없는데 정말 열 일이 없으면 열지 마세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작은 패널이 있죠. 이 데이터 케이블 여분이 이것 때문에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죠. 볼캐치로 하우징 상판을 쉽게 열었다 한들 이렇게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분해에 조심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걸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볼캐치 4개가 하우징 상판을 잡고 있는 구조네요. 자, 기판을... 기판이 왜 안 들리지? 이게 뭐야? 심지어 도토보드는 마그네틱인데 이게 좀 재밌네. 자, 마그네틱 커넥터가
따로 기판에 케이블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뭔가 편한 듯 하면서도 약간 아쉽지만 뭐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편하네. 재밌는 구조. 처음 봅니다 이런 거. 자, 또 재밌는 게 마운트 방식이에요. 여기 보이나? 이 부분 오링이 껴 있어요. PCB에. 이걸로 하부 하우징에 걸게 됩니다. 희한한 구조네. 난 또 이런 마운트는 또 처음 보네요. 이 오링, 분할 오링, 스플릿 오링 방식의 가스켓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실리카 겔 파티클 마운트, 요거는 보강판에 아마 꽂는 거겠죠? 요걸로 쓸 수도 있고, 이 키보드가 두 개라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 마운트도 가능해요. 보통 기성품 키보드만 쓰시던 분들한테는 약간 생소한 마운트 방식일 수 있는데, 커스텀 키보드에서는 종종 쓰이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렇게 상부 하우징, 탑 하우징에 고정을 하는 방식을 말해요. 여기 나사 구멍 보이죠? 보강판 째로 탑에다가 고정을 해서 결합을 하는 방식인데, 탑 마운트가 좀 단단한 타건감이랑 느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폼떡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고자 탑 마운트는 안 쓸 겁니다. 오링 마운트랑 가스켓 마운트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오링이랑 가스켓 마운트랑 둘 다 쓸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근데도 한번 제거를 해보고 실리카 겔 파티클 마운트를 꽂아주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탑 마운트는 폼들이 많은 폼떡 스타일에는 잘 안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라면 굉장히 단단하고 까랑까랑한 클래키 스타일의 스위치를 쓸 때 이 폼들을 다 제거하고 탑 마운트를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운트 방식을 바꿨고요. 하부 잠깐 볼까요? 꽤나 두툼한 하부 폼이 자리 잡고 있고, 쇼트 방지 필름까지 탄탄하게. 쇼트 방지 필름도 있는 걸 보니까 이 폼들을 다 제거하고, 물론 이것만 제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스위치를 다 분해해서 안에 있는 이 폼까지 다 제거하고 클래키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스위치를 꽂은 뒤 탑 마운트를 하고 PBT 키캡을 다 제거하고 ABS 키캡을 딱 달아서 쓰면 걔도 좋겠네요. 일단은 키캡을 몇 개 빼봅시다. 당연히 이런 자유분방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핫스왑이고요. 적절한 압의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당연히 요즘 추세에 맞게 공장 윤활이 다 되어 있고, 자, 이 마운트 방식을 바꾸는 거는 소리보다는 타건감이 좀 바뀌는 효과는 있을 텐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취향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오링이 하나 남았네. 자, 그러면 다시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오링 마운트가 조금 더 플렉서블한 느낌이네요. 자, 이제 한번 켜볼까요? 여기가 없네. 분명히 기판을 강제로 깨우는 스위치가 있을 여기 있구나. 유선으로 연결하실 때는 그냥 꽂으면 바로 들어올 텐데, 무선만 쓰실 거면 이 점퍼를 켜줘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요 돌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100% 배터리 들어가 있고, 여기서 웬만한 조작이 다 되겠네요. 여기에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랭귀지는 중문이랑 영문밖에 없고요. 간단한 영어들이라 웬만한 분들도 다 그냥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백라이트 이펙트나 컬러 이런 것들도 다 조절이 여기서 다 가능하고, 윈도우랑 맥 모드 변경도 이쪽에서 되네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 외에도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충분히 모든 기능 다 쓸 수 있고, 여기에 펑션키 마이너스 플러스 조합으로 오른쪽 창에서 인터페이스를 호출해서 이것저것 쓰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색깔도 있습니다. 짜잔. 조금 더 레트로하죠. 예상한 대로 두 마운트 방식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색깔 예쁘네요. 살펴본 만큼 살펴봤고, 이제 타건을 해보러 갑시다.
여러분, 스테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뽑기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가끔씩 이렇게 끝까지 안 눌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간 긴 키캡을 쳤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러면 꼭 이렇게 양쪽을 꾹 눌러서 체결을 제대로 해주시면 이렇게 완벽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스테빌이 최고기 때문에 최고네요. 소리 좋네. 자, 한번 타이핑 해봅시다. 자, ND75 요즘 특히나 75%로 많이 나왔죠. 얼마 전에 제 채널에 올라간 기성품 키보드까지 75배열로 완성형 폼떡 키보드들이 요즘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키보드를 안 할까도 싶었어요. 특별한 게 있을까 싶어서 큰 회사에서 유통을 하기도 하고 뭐가 도대체 다를까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하게 만질 수 있는 커스텀의 여지를 좀 많이 둔 설계가 마음에 들었고요. 가격이 이게 아마 13만 몇천 원 정도 할 거예요. 그 가격에 이 정도의 뭔가 포텐셜이 있다, 저는 가성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박혀있는 이 스위치와 키캡의 조합도 훌륭한 편이고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완성형이면 저는 이거 주변인에게도 추천을 해도 좋은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7키의 다음 키보드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다음 키보드는 아마 마그네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그네틱으로 다시 보죠. 안녕! 좋다. 끝!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이 정도면.